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면 효도 받을 줄 아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 수위가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와 손주가 치킨을 뜯으며 웃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거든요. 5억을 주고 산 이 강남 아파트에서 저는 유령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유령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남편은 제가 37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보험도 없고 저축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장사였어요. 비린내가 옷에 배고 손에 배고 머리카락에 배도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대학 가야 돼.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어. 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보면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요.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좌판에 앉았습니다. 손은 튼살로 갈라지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그렇게 모은 돈이 5억이었어요. 시장 옆 상가 주택 한 채, 그리고 통장에 현금 1억 5천.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평생 혼자 버티면서 언젠간 자식들이 날 모시겠지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서 같이 살아요. 엄마 재산 정리하시고 우리랑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바보 같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가 주택을 팔기 시작했어요. 40년 일군 그 자리를 3억 5천에 팔고 통장에 있던 현금 1억 5천까지 합쳐서 전부 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상속세 나온대요. 그냥 제 명의로 할게요. 어차피 엄마 집인데 뭐. 그렇게 저는 제 이름이 하나도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천국이었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기며 말했죠. 할머니, 우리 이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2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전 바빠요. 어머니, 이건 귀한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냉장고에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식탁에 제 그릇이 사라졌어요. 아들네 가족은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찬밥을 먹게 됐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노인 냄새나.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럼 할머니 방엔 들어가지 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결혼 기념일이라더군요. 오늘 외식하고 올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짧게 말하고 나갔어요. 손주까지 데리고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5억을 준 제가, 이 집을 사준 제가 빠진 거예요. 빈집에서 하루 종일 배를 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군요. 어머니, 이건 귀한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찬밥에 김치 국물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밤 11시가 넘어서 아들 네 가족이 들어왔어요. 웃으며 떠들고 손주는 선물 받았다며 좋아하고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왜 나만 빼고 갔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왜 엄마까지 가요? 가족끼리 가는 거지. 나도 가족 아니니?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랑 어머니랑은 또 다르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집 해달라고 빌었어.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왜 자꾸 유세야? 유세. 제가 유세를 떤다고요? 40년 일군 제 피 같은 돈을 줬는데 그게 유세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자기야, 어머니 요양원 알아본 거 어떻게 됐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은데 몇 군데 알아봤어. 한 달에 200 정도면 될 것 같던데. 빨리 보내야 해. 저러시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애도 할머니 싫어하잖아. 돈도 없으신데 왜 저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어. 돈도 없으신데요. 5억을 줬는데. 제 피 같은 5억을 줬는데. 돈이 없다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참아. 우리가 모시는 척은 해야지. 나중에 주변에 소문나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 해가 뜨도록 낡은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40년 전 일기가 나왔어요. 오늘도 생선을 팔았다. 손이 너무 시리다. 하지만 아들놈이 엄마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다 녹는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나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희생이 당연해진 게, 제 고생이 공기가 된 게,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오늘 이 집을 떠난다.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다만 엄마가 바보였던 것 같구나. 네가 어릴 때 엄마는 네게 말했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야. 그 말을 너는 듣고 자랐을 거야. 그런데 엄마는 깨달았어. 가족은 소중한 게 맞는데 그 소중함이 한쪽으로만 흐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더구나. 엄마가 5억을 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돈은 너희 집을 사라고 준 게 아니었어. 엄마가 너희랑 같이 살 집을 사라고 준 거였어. 근데 엄마는 그 집에서 유령이 됐더구나. 밥 먹을 때 불려지지 않는 유령. 냉장고 문 열 때 눈치 보는 유령. 손주가 코를 막는 유령. 그래서 엄마는 떠나기로 했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이 집을 나갔을 거야. 엄마 명의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아직 있어. 마지막 비상금 통장. 너희한테 말 안 한 그 통장. 그 돈으로 엄마는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 거야. 너희가 찾지 못할 곳에서. 아들아, 원망하지 마라. 엄마가 떠나는 건 너희를 벌 주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살려는 거야. 아직 남은 인생이라도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 살려는 거야. 건강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 자식이 크면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다 퍼주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 엄마가 편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저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낡은 사진첩,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등, 헝클어진 머리. 76년을 산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 속 제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어디로 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골 쪽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매점에서 비싼 도시락을 하나 샀어요. 12,000원짜리. 평생 아껴 살면서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새우튀김, 장어구이, 샐러드까지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걸 한 입 베어 물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내 몸아. 너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여러분,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의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강남 40평 아파트보다 더 넓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가 유령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 때 눈치 안 봐도 돼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을 수 있어요. TV도 제가 보고 싶은 거 틀 수 있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난 목소리로 엄마 어디 있어요? 하더니 나중엔 엄마 돌아와요 하더군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건 후회할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바보였던 건 자식이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은 거였죠.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닙니다. 남은 돈 있으면 자식 주지 마세요.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드세요. 등산복 좋은 거 사 입으세요. 여행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꼭 남겨두세요. 집 한 채가 내 명의로 있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가진 건 없지만 제가 제 삶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70이 넘었어도 80이 넘었어도 우리는 아직 사람입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보면서 사는 거,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제발요. 남은 인생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오늘 저녁에는 편의점 가서 좋아하는 거 하나 사세요. 비싸도 괜찮아요.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보면서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자.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살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유령이 아닌 나로 살아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받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요. 안녕히 계세요.